Hello everyone.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all the key people participating in this international forum. I'm Sang-Jun Bang. I'm president of KEDI. I was teaching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policy in universit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well-being growth in Korean version, because please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actually Korean language is convenient for me. Okay, let's start. 작년에 2018년이죠. 11월 달에 한국 인천에서 OECD 세계 포럼이 미래의 웰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경제성장이라는 지표를 갖고 국가마다의 어떤 행복지수보다는 그 이상을 넘어선 인간의 삶의 질, 행복에 대한 부분을 인천 선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고, 작년에 3만 불이 넘는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질문에 행복한가에 대한 답변을 얼만큼 할 것인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제가 제자들한테 수업하기는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7점 미스로 답변하고, 집에서는 행복한데 밖에 나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만족,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큰 틀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생 웰빙에 대한 개념과 개념 분석 틀을 좀 간단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근거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웰빙의 수준을 한번 분석해봤고요. 앞으로 학생들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97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의 모습입니다. 뒤에 학부모들이 학기 초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이전에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었지만 1부제, 2부제에서 오전반, 오후반을 다녔던 경험이 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씩 같이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대한민국의 옛날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2010년, 50년이 지난 현재는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활발한 학생들의 모습, 50년 동안의 경제적 성장 못지않게 얼마만큼 우리가 가시적인 모습이 변했는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행복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하고 분석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피사 학업 성취도 결과가 세계 상위권이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피사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지수는 세계 거의 바닥입니다. OECD 국가 28개국 중에 27위고요. 그 다음에 비변국인 OECD 국가 포함해서 48개국 국가 중에서 47위인 국가. 결국 학업 성취도 높은데 삶의 만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다. 결국 이 삶의 질과 학업 성취도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그런 삶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견인할 것인가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KEDI를 포함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학생 웰빙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웰빙의 개념은 삶과 삶의 이 표준에 대한 퀄리티, 질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는데, OECD에서 2017년도에 학생 웰빙은 지금 다 나왔던 얘기같이 학생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이런 영향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이 삶의 질에 대해서 이게 근거해서 재정의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질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웰빙을 재정의하고, 이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 틀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삶과 학습의 균형적 성장,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 비전을 제안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자 하는 국가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웰빙에 대한 분석 틀을 2019년도 OECD에서 다음과 같이 주가 같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아와 그다음에 학교 밖 환경을 통해서 주관적,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이제 학생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겠다라는 이 개념 틀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개념 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학교에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 캐디의 연구팀들이 같이 협동해서 갖고 있는 캐디의 2013년도 학교 이 종단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개념 틀을 재구성한 것이 우측에 있는 새로운 개념 틀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 틀은 OECD 개념 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개발해서 좀 더 정교화시킬 그런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의 웰빙 수준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피사에서 지금 세계 상위권이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적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 있어서 심리적인 이 만족도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예로 지금 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해 봤는데 100점 만점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결국은 학업입니다. 학업의 47.3%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외모에 대한, 좀 특이하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이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점 척도로 봤을 때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계속적으로 2.39에서 연도가 지날수록 2.77까지 계속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되고 있다. 성적은 높지만 스트레스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높은 지수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건강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본인이 건강한가? 라고 주관적 질문을 했을 때 거의 51.7, 50.8, 중학생 2017년이든 2016년이든 50% 수준입니다. 다른 OECD 국가, 선진 국가들은 90% 넘게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50% 수준만 건강하다고 하는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개인 차원에서 건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지표를 본다면 한국 학생들이 34.2%가 아침을 거의 안 먹고 다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도 6시간에서 8시간 자야 좀 적정한 수면 시간인데 그 정도 잠을 못 자는 학생들이 27.7%입니다. 굉장히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60%가 넘는 학생들이 운동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심각한 디프레션, 심지어 우울감 이런 것이 27% 전후로 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좀 살펴보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이 중학교는 61.7%고 고등학교는 55.6%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교육 관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78%, 75% 정도로 높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문제는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얼마큼 학생들의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에 있어서 이 체육교육과 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이 비중을 보면 OECD 평균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인 경우 상대적으로 OECD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평균이 약간 밑도는 그런 수준이 있다. 그런 이 학교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경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학교 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차츰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 경험 빈도수를 보면 지금 2012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각종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기본법도 있고 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지금
약화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는 OECD 평균을 0으로 봤을 때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본다면 한국이 마이너스 1.44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빈도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본하고 우리는 OECD 평균보다 좀 낮다, 그런 지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OECD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79.4%는 방과 후에 부모들과의 대화가 거의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는 부모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하시나 봐요. 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지원이 방과 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OECD 평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 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업에 대한 시간을 보면은 핀란드의 경우는 일주일에 30시간, 40시간 이상 높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50시간 이상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OECD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방과 후에도 사교육 받는 비율이 지금 67.8%에서 72.8%까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성적 경쟁의 결과가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미리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레저 타임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더 낮고, 또 실제로 레저 타임이 한두 시간밖에 안 한다는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약간 호전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여전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밖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분위기 이런 것은 대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학교 밖 만족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차츰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 웰빙에 대해서 하나의 영역과 지표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 대한민국 학교의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아하고 개인하고 학교 환경, 학교 밖 환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 표를 보시면 객관적 지표는 학업 성취도가 높다 해서 약간 OECD보다 좋은 지표가 나오는 반면에 이 개인에 있어서 이 주관적 지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래서 좀 나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 환경에 있어서는 반대로 이 주관적 지표는 약간 OECD보다 낮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는 약간 좋은 상태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밖 환경도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OECD에 비해서 약간 좋은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주관적 측면에서는 그냥 OECD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이 한국 학생의 웰빙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의 지표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개인과 학교 환경과 학교 밖 환경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뒤에 나무 보시면 초록색은 개인과 관련된 그런 국가적 지원 정책이고요. 이 파란색은 학교 환경과 관련된 정책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학교 밖 환경에 대한 교육 정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무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개인과 관련 좀 더 조밀하게 좀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있고,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지켜준다면 학생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국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국가의 어떤 책임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가는 앞으로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포용교육의 가치를 학생들한테 계속적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앞으로는 배려와 서로 상호 협력하는 집단 경쟁력, 집단성 체제로서의 새로운 학력관이 필요하겠다. 학력 중심의 학습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역량 중심의 학습 체제라고 하는 것을 미래 학력관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한국의 그 학교 교육은 학교의 혁신 역량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자율성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혁신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혁신 교육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더욱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학교 환경에 있어서는 소외 계층 학생들의 지속적 지원, 이것은 뭐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학교 교육 체제가 서로 상생, 공유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연계할 수 있는 학교 체제를 전환시켰을 때 학생들이 진정한 웰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웰빙,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질을 균형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방향성이 학생의 웰빙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또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